자, 그렇다면 이제 대장을 청소하고 뭐 신장을 청소하고 간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아셨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땅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예, 여러분 아이들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을 청소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비결이라는 걸 아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는가? 예,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요 저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집 문 앞에만, 현관만 청소하면 어때요? 집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제대로 알고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해독 순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간 청소를 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계인 혈액을 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이 어디로 갈까요? 혈액은 청소했는데 간의 담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장의 결석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독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혈액으로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생충 하고 나서 혈액이 맑아졌어. 동글동글한 게 다 맑아졌는데 다시 신장 청소하고 또 흐트러. 예, 몸안 청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 청소하는 것. 집 청소할 때 여러분 어때요? 청소 다 해놨는데 애들이 들어오면서 쓰레기 몰고 들어와. 그러면 청소 다시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생충하고 이제 깨끗해졌는데, 혈액이 깨끗해졌는데 다시 신장 청소하니까 신장에 있는 거 결석들 다 끌어오니까 또 다시 지저분해져 있어. 간에서 담낭하고 간에 있는 이 담석들 끄집어내오니까 또 지저분해져 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혈액을 청소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세포당이 30년 유소영이 되는 비결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액 청소부터 먼저 하면 그 독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혈액과 혈관으로 또 퍼집니다. 그래서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기 전에 뭐부터 청소해야 된다? 대장을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청소해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청소해야 될 게 기생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온갖 기생충이 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니까. 예, 암의 촉매제, 촉진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어디 청소해야 돼요? 신장, 그 다음에 어디? 간. 요거 간하고 신장은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데도 많아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5단계 해독을 전 세계에요. 암 환자 케어를 가장 잘하는 기관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겁니다. 통합의학, 대체의학, 기능의학을 아주 정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거의 다 5단계 해독을 체계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 재발 전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간을 청소하고 신장을 청소하고, 그런데 오염된 대장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습관으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대장은 독소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면역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미국인의 패스트푸드 습관은 이제 미국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 한국 아주 글로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더 이상 장수국가가 아니에요. 오키나와 세계 최장수국이었는데 지금 오키나와 사람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무진장 먹죠. 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싱가포르에도 이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눈도장 찍으세요. 이 순서는 많은 자연의학 건강관리사들과 병원 의사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곳에서, 정통적으로 암 환자들을 가장 잘 케어하는 곳에서 하는 제독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어디부터? 예, 막힌 대장부터 뚫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암의 촉매제,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어디? 키드니. 예, 여과를 잘 시켜야, 이 필트레이션이 잘 돼야 해독이 되겠죠. 그래서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혈액을 청소해야 여러분들이 소지를 또 여러 번 다시 안 하셔도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바깥에 청소 다 하고 청소 다 해놓고 나서 안에 청소하면 다시 바깥 청소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순서대로 청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독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 이 순서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은요 100만 불짜리 내용입니다.
제가 29년 동안 중환자를 케어하면서 수많은 정말 이 논문들과 수많은 이 건강 서적을 무진장 들이팠습니다. 환우분들 살리고 싶어서. 정말 29년 동안요. 제 눈이 지금 시력이 너무나 떨어질 만큼 그렇게 팠는데 가장 이 중요한 대체의학의 교과서입니다. 암 자연치유백과는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5단계 해독입니다. 이건 하늘마을만의 노하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암 환자들을 가장 잘 케어하고 이 그 회복률을 높이는 기관들의 공통점이 바로 5단계 해독입니다. 캐리터너 박사의 레디컬 미션 근본적인 추이에서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 것처럼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해독을 한 겁니다. 계속적인.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대장 청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휠러 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이 좋으면 뇌가 큰 것보다, 뇌가 크면 머리가 좋고 뭐 좋다고 하죠. 뇌가 큰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대장이 건강한 겁니다. 대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평안해요. 네. 자, 그래서 의료진들은 주요 연구에서 대장, 특별히 결장, 직장을 포함한 대장의 장애가 질병의 85%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복은? 대장 건강에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오시면 한 달 동안은 대장 청소부터 하시는지 아시겠죠? 333, 뭐 물론 이 슐츠 박사나 이 뭐 클락 박사의 그 대장 청소제가 있긴 하나 가장 안전하게 대장뿐만 아니라 온몸을 안전하게 해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333이나 FCA 다이어트로 여러분들이 이 해독식을 하면서 대장 폐색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급하세요. 대장 폐색 뚫기도 전에 한 달 만에 나 신장, 간 이거 다 혈액까지 다 청소해야겠어요 하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예, 제대로 해독 안 하고 가면 다시 또 해야 돼요.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장의 기능 장애는 대장 폐색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이나 질병이라는 불길의 핵심적인 연료로 계속 불 붙인다는 겁니다. 계속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존 하비 켈록 박사, 닥터 켈록 박사 아시죠? 켈록 하면 뭐 캘리포니아 아몬드처럼 켈록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콘프레이크가 떠오르죠. 시리얼. 자, 켈록 박사는 뭘로 유명하냐면 대장암을 회복하는데 아주 지대적인 공헌을 하신 박사님입니다.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부자들에게서 많이 오는 병이 대장암이죠. 예, 너무 정제된 음식들을 먹어요. 예,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셨잖아요. 쌀겨, 눈겨, 밀겨, 현미,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대장암 치료제인 IP6 피트산염이 살아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다 도려내고 맺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다 지금 소화장애부터 시작해서 대장 폐색까지 오는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변비라는 형태로 이 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켈록 박사는 얼마나 중요한 연구를 하셨냐면 켈록 콘프레이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이 서전 외과 의사이십니다. 켈록은 대장이 건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왕겨가 포함된 IP6 피트산염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댓글에 보면 IP6 피트산염 너무 중요한 이 관절염 치료제네요. 뼈에 전이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치료가 IP6였네요. 자, 그렇다면 IP6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지금 댓글이 무진장 많이 오는데 가장 좋은 IP6 뭔지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보세요. 100% 현미, 콩, 또 씨앗 종류들,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 다음에 21세기 이 불로초,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 비타민 B12의 대명사인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 이게 다 뭐예요? IP6 피트산염의 근원지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양제로 드시면 어떻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도마도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한 것이 히포숲이에요. 약자로 히포크라테스 숲이라고 해서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했다고 해서 자,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 도마도 귀찮게 줄줄 흘리면서 먹지 말고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만 추출해서 요걸 항암제로 먹자 해서 먹어봤더니 어때요? 우리 하버드 존스 홉킨스 통계 봤잖아요. 어땠어요? 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P6 피트산염을 영양제로 드시려고 하지 말고 뭐로 먹으라?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알아? 그래서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90%가 대장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쌀겨, 왕겨, 이 겨, IP6가 풍부한 그걸로 시리얼을 만들어서 대박을 낸 겁니다. 예. 근데 현재 이 시리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당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 여러분은 오트밀이나 현미나 통밀이나 이 쌀겨, 눈겨 이런 것들을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햄프, 아마치아 왜 드시는지 아시겠죠? IP6와 피투사님의 풍부한 것들이 이 대장 폐색을 뚫어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이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대장이겠죠. 소장 아니고 대장, 꼬레비 아니고 대장이잖아요. 여기서 대장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대장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장부터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으면 하수도를 제때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대장을 제때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대장암이 되고 용종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멈출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하수관이 막혔을 때 하수물이 우리 가정이나 거리에 역류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우,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불쾌하시잖아요. 대장부터 빨리 청소하셔야 됩니다. 울프 박사님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해독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죠. 해방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인체 내 하수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대개는 독성, 박테리아, 가스, 바이러스, 곰팡이, 해충 있는 웅덩이에서 숨을 쉬고 있고 괴어 있는 물과 썩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데를 보면 구역질 내시면서 우리 몸 안이 썩어가는 것들은 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지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안이 썩는 거에서 조금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 이유가 뭘까요? 서구식 식단을 드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이 범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 건강보험기관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몇 프로? 90% 이상이 대장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99.9%가 대장장애가 있대요. 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는 분들은 100%,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분들은 100%. 예. 기생충 바글바글바글. 그래서 해볼까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대장 폐색을 뚫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식을 바꾸셔야. 켈리 터너 박사의 이 등장하는 말기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음식을 바꿔서 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이 꽉 차서 변비, 치질, 개실염,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계속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대장 폐색을 뚫으면서 도미노로 연쇄적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5부 건강 프로그램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생충부터 이제 기생충을 제거하는 이 닥터 클락의 3가지 약초를 쓰는 방법, 그리고 또 6가지 방법들 공부하실 거예요. 신장 청소하는 것부터 쫙 차례로. 내일은 일단 기생충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리차드 슐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건강 프로그램의 시작은 첫째, 대장에 있는 이 쓰레기 독소들, 장기를 비워서 조화를 맞추고 깨끗하게 하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슐츠 박사는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3단계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이 슐츠 박사의 장 청소 프로그램을 구입하셔도 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제가 29년째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가장 좋은 5단계 해독의 첫 번째 대장 폐색 뚫는 거는 장 폐색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관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FCA 디톡스입니다. FCA 다이어트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슐츠 박사의 대장 청소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째, 슐츠 박사는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일식에 장 운동 한번 완전히 소화된 후에 다음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먹어야 살지 하고 자꾸 드시면 장은 계속 독소가 계속 축적이 돼서 점점점 소화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화되기 이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에 먹은 것이 소화 안 됐으면 차라리 한 끼로 굶으시는 게 여러분의 대장의 독소가 안 차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2끼도 지금 소화시키기 힘든데 병원에 가면 위 절제했으니까 5번, 6번, 7번, 8번에 나눠서 드세요. 자, 어떨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예, 그리고 자,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 그게 어디예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아까 보셨죠? 여기 장 사진. 창자같처럼 창자같이 이 대장에 꼬여있는 상행결장과 횡행결장과 하행결장에 굽이 뭐가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셨던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라드 기름, 그 다음에 회, 크리스마스 파티하느라고 드셨던 각종 육회들. 기생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 생고기를 즐기는 분들,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기생충 바글바글합니다. 예, 제가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독소와 악취가 나는 이 쓰레기들, 대장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덕지 쌓여있는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들, 기생충들, 바글바글한 애들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저녁에 과일식 하시고 그 다음에 관장하시고 해서 다 빼내잖아요. 닥터 거슨 박사가요. 이 수많은 의료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셔서 이 거슨 박사가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순요법의 대표적인 그 치료제는 대장암 환자들을 가장 많이 고쳤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커피 권장. 그래서 막스 거슨은 뭐와 뭐가 영양과 해독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조화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마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양과 해독을 드라마틱하게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레디컬 미션이. 자, 슐츠 박사는 20년 의료 경험을 통해서 관절염, 저창, 다중화학물 민감성 또는 암 등의 모든 질병의 80%가 2주 간의 장청소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슐츠 박사의 장청소 방법은 Intestinal Collective Formula No. 1, No. 2라고 하는 것들 키트를 구입하셔서 쓰셔도 되고 www.herb.com을 활용하셔도 되고 알로에이즈나 www.newvitality.com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대장 청소 방법은 FCA 디톡스를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2주에서 4주 정도 청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지금 많으시죠? 예, 한 주만에 저보고 혈액 청소까지 해놓으라고 떼쓰시는 분들 NO! 하십니다. NO. 평생 관리하셔야 돼요. 평생. 세수는 맨날 하고 화장은 맨날 찍어 바르고 온갖 향수는 다 뿌리시면서 왜 대장이 썩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예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소화기관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함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매일의 의무입니다. 매일의 의무는 뭐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청소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이 균형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먹는 건 잘하시는데 해독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독만 줄기차게 하시고 또 영양이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5단계 해독을 잘하고 요새 한방병원에서들 5단계 해독을 많이 하고들 오시더라고요. 왜 거기 계속 안 계시고 오셨냐 그러면 영양이 안 돼요. 영양이 안 돼서 해독은 하고 영양을 여기 와서 같이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대장을 재생하고 유지하는 1단계 대장 청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장 청소를 했다면 아마도 한 달간은 컨디션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양만 여러분들이 주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해독도 같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수도가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하수관이. 핵심은 장을 청소하고 다시 장애가 없도록 매일매일 세수하고 화장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대장을 청소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은 암 환자들은 거의 다 대장 폐색이 심하시기 때문에 장폐색이 완전히 뚫릴 때까지 관장을 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알맞은 유익한 박테리아 미생물로 소화기관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의 생리학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차례대로 공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계속 촉진시키게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먹을 것인가, 짬뽕으로 계속 드실 것인가,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식사법을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새들에게 가서 식사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벌거지하고 나다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짬뽕으로 섞어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신년에도 가족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매일 섞어 먹고 있어요. 그죠? 고기하고 감자하고 밥하고 막 섞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다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라 섞지 말아라. 소화기관의 황금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외가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밥에다가 콩을 넣어서 드실 때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각각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줘서 플러스되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예를 들어 고기를 드실 때 고기하고 밥이 있으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밥 한 숟갈 먹고 고기 한 숟갈 먹으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자, 상추, 고기, 밥 3개 있어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상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밥. 그러니까 고기 입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밥 넣는 거죠. 그러면요? 고기 다 먹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밥은 맨 마지막에. 요게 새들이 날다가 추락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지 않는 소화기관의 황금률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류는 단백질 요소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프로테아제가 필요하고, 감자는 탄수화물 아밀라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 상호 간의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이거 얌전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부패되고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과일과 같은 단당류는 밥 먹고 맨 마지막에 드셔야 되죠. 언제 드셔야 될까요? 제일 먼저. 소화 시간이 가장 짧은 애부터 먼저 드셔야 그 안에서 부패되고 썩어가지 않아요. 아셨죠? 계속 배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새해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지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셨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내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 공부하실 거예요. 기생충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무지개 빛깔의 새해 엽서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지개 색깔은 무슨 색인지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 그 눈부신 열정의 빛깔로 새해에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자연과 주변의 사물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누구까지 사랑할 거냐면 결점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전 이게 가장 많이 공감이 돼요. 전 제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산울림을 좋아했었거든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이 부분이 그렇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점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 저도 이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황, 그 타오르는 환희의 빛깔로 새해에는 내게 오는 시간들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내가 맡은 일들에는 인내와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알찬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공헌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해도 내 품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달달달달 알고 외워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도 저도 아주 죽도록 파헤쳤거든요. 다니엘서 뭐 7인 7나팔 보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이거 뭐야? 이거 성경이 이거 뭐 소설이나 설화가 아니었네. 이거 7인 7나팔? 와, 뭐 이거 정신 없네.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내가 아는 진리와 그 기별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기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수녀님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신부님들이십니다. 예,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개를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많은 빚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빚과 일치하는 이 성도들을 교훈하는 그 빚만큼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예, 그래야 종교적인 사기꾼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공헌하는 그 기별과 내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칫 들으면 이게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이 얘기가 하게 돼서 목사님들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악수를 꽉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을 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이제 겁이 나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제가 말이 센가. 예, 노랑. 그 부드러운 평화의 빛깔로 새해에는 누구에게나 밝고 따스한 말씨, 친절하고 온유한 말씨를 쓰므로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메일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 책에 왜 많은 암 환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줄 아세요? 비로소 암에 걸리고 나서야 이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밖에 모르던 내 세포가. 암세포는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암세포의 주인은 나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빛깔로 새해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힘들게 하더라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초록빛 물감을 풀어 희망을 짜는 희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하늘마을 입구에 빨간 건물 있죠. 예. 거기에 제가 그 입구에 보면 빨간 문에 시가 하나 써 있습니다. 어떤 시인 줄 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사무엘 울만의 청춘입니다. 청춘. 예.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죽으면 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영이 되겠다는 이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제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젊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이제 암세포에서 아주 올드하고 병든 세포에서 아주 영세포로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랑, 그 열려있는 바닷빛으로 새해에는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상을 넓혀가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삶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는 부지런한 순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색, 그 마르지 않는 잉크빛으로 새해에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의 말을 꺼내서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색의 뜰을 풍요롭게 가꾸는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창조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그림도 되게 좋아하고 예술을 좀 좋아합니다.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창조적인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 은은한 신비의 빛깔로 새해는 잃어버렸던 기도의 말을 다시 찾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잃어버리신 분들 있으시죠? 예. 다시 그 습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운 설빔으로 차려입고 하루의 일과를 깊이 반성할 줄 알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 네. 야, 정말 이렇게 되고 싶죠.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거듭 강요하기보다는 조용한 실천으로 먼저 깨어있는 침묵의 사람. 가장 싫죠, 여러분. 가장 싫은 거.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정말 이거에 저거에 하는 사람이 있는 하늘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청년들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우리 엄마가 가는 하늘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예. 잔소리 매일 하는 우리 아빠가 있는 하늘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고. 저 그럴 때마다 제 아들한테도 제가 지금 부끄러워요. 예. 무진장 괴롭히거든요. 저도 제 아들을.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막 잔소리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강요하는 것보다 조용한 실천으로 깨어있는
침묵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콰일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7가지 무지개 빛깔로 새로운 결심을 꽃피우며 또 한 해의 길을 우리 함께 올 2024년에 병 완전히 장수산책로에 던져버리시고 완전히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2024년 새해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건강의 지혜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몸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5단계 해독을 통해서 몸속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기심의 독소, 교만의 독소, 탐심의 독소가 있다면 얼른 그 독소들을 빨리빨리 치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마음의 새롭게 하심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강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가 오늘 무지갯빛 새해 엽서에서 본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건강 선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모두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